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월요일이자 또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들어가 있어서 오늘 밤에도 휴장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뭐 미국 시장은 그냥 보합권의 특징이 없는 그런 시장을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출발할 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이렇게 가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그 지난 주말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좀 나타내고 코스닥은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되면서 그 매수폭을 계속 늘려갔어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지수도 플러스 쪽으로 오후 들면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들은 거래일 기준으로 닷새 만에 오늘 이제 매도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제법 좀 팔았어요. 오늘 7,800억이 넘게 기관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5,200억이 넘게 샀고 또 개인도 2,591억 거의 2,600억에 가깝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개인은 좀 사고 기관은 팔면서 그렇게 잘 끝냈고 또 연기금이 오늘 한 1,0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연기금 계속해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한국 주식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그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 매수세와 같이 이 코스피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관은 469억 정도 순매도를 코스닥에서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양쪽에서 다 매도를 했어요. 아무래도 말일이라 정리 매물을 좀 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 특징은 뭐 연휴 때와 같아요. 최근에 그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 강력한 보복 소비로 대표되는 이 백신 관련주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지금 이 백신을 자꾸 접종하는 속도가 늘어나니까 이 이제 백신 관련주에 대해서 상승이 좀 이어갔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여행, 레저, 뭐 그다음에 영화, 미디어, 여행, 레저 이러면 거기 뭐 이제 면세점도 들어가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시장을 좀 세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보면 신라 호텔 같은 경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드디어 넘었어요. 그래서 10만 1,500원에 끝나서 4.21%가 오늘 올랐고 이거는 이제 제가 왜 대표적으로 얘기 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거니까.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사 같은 경우는 오늘 17.25%가 올랐어요. 그래서 16,650원.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굉장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동안에 우리 굉장히 애를 많이 먹였던 여러분 그 5G 관련 주식들 있잖아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역시 그거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쪽 5G 쪽의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왔고 또 휴대폰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 5G가 한 보급률이 43%를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하면서 그 소식 때문에 뭐 5G 관련 그 이제 장비주 여기까지 포함해서 오랜만에 5G 관련 주식들이 지난 주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질문 좀 이거 질문이 조금 중요하고 또 이거 좀 어려워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특정 종목에 관한 건인데 HMM이나 풍산에 대해서 어떤 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메인처럼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가만히 제가 이제 보면서 이런
그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금 HMM이나 풍산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제가 그 지난해 그 연말에 성탄 특집에 이게 산업군에 있던 종목이란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거를 산업군에 넣어서 해야 되고 이런 산업군 주식들은 적어도 우리 포트폴리오의 30% 정도는 이제 넣는 걸로 신경을 써가야지 된다. 2021년엔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보면 분명히 얘는 메인이죠, 그죠? 예, 메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장주 작년에 그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왔던 성장주가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경기 민감주 내지는 이제 백신 관련주, 뭐 보복 소비 관련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독립군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독립군에. 그래서 어떤 때는 장이 좋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아무거나 양찌가 오르면 그쪽에 쏠려서 올라가다가 또 장이 나쁠 때는 어느 거에도 안 속하는 아주 그런 희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주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스트는 뭐냐면 이런 성장주 또 산업군 주식 그 다음에 이런 독립군이라고 제가 불렀던 하이브리드 이게 3분의 1씩 주식에 포션되어 있으면 이게 베스트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금이 30 내지 40%가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지금 2021년 5월 말 시점의 최고의 베스트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베스트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맞추시라. 그러니까 이거를 트레이딩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메인이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그 어떤 주식도 주도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죠. 성장주가 20, 그 다음에 산업군이 20, 또 독립군이 20 이렇게 있어요. 그럼 60이고 뭐 40이 현금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 어떤 주식이 순간적으로 올라서 그 포션을 넘어가는 부분만 트레이딩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목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얘는 트레이딩이야, 얘는 메인이야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점은 그렇게 세 카테고리를 묶어놨는데 거기서 우리 포션을 넘어가는 쪽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주력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얘는 뭐 트레이딩 뭐 목적으로 한다 아니다 이거를 결정짓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어떤 섹터의 주식도 지금 많이 올라 있어요. 지난번 저점에 비하면. 물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지만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선뜻 그게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넘치면 잘라내고 모자라면 그게 뭐냐면 급격히 떨어지면 채워넣고 현금은 그대로 현금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트레이딩 뭐 아니면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풍산 같은 거 그거는 제가 이런 거잖아요. 어린이날 특집 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적금식으로 해서 매달 모아가는 주식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주는 그런 걸로는 적당하다 이거죠. 그때는 뭐 이거는 뭐 팔고 뭐 당장 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계속해서 뭐 매달 얼마씩 사서 모아가는 그런 종목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메인 계좌에서 이거를 트레이딩 하냐 아니면 뭐 메인으로 무조건 붙들고 가냐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주말 요새는 뭐 주말에 저도 잠깐 나가 보니까 진짜 많이들 다니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코로나 이제 접종 그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이러니까 그러신 것들 같아요. 진짜 그동안 뭐 참 답답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보면 주변에 이제 뭐 접종 받고 생각보다 부작용 없다. 뭐 실시간으로 막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이 저 카톡 같은 걸로. 그래서 뭐 열이 얼마 올라서 뭐 해열제 먹었다. 그러니까 괜찮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오늘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지만 그런 이제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브런치 카페도 다시 옛날 거 한번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런치 카페 여러분 얘기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막 상당히 깊게 들어가서 막 이렇게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아,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거 개념적 사실만 알고 시장을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실 거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되면, 100만 개면 오래 하면 한 바퀴 또 돌아서 그때는 이제 레벨 2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뭐,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하면은 더 이해시켜 드리기가 편한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 책도 제가 썼지만 다시 좀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 슬기로운 꼰대 생활의 슬꼰생에도 제가 노래 한 곡을 하나 올려놨는데 많이들 와서 그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뭐 막 전문 연주인이 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좀 죄송하죠. 원래 제가 취미생활 하던 거니까 저로서는 뭐 그냥 취미생활 버스킹 다닌다. 버스킹보다 훨씬 낫잖아요. 유튜브에서 하니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래도 뭐 잘 모르는 거 한 곡 하려면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5시간 연습하고 뭐 그렇게 하고 촬영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그냥 악보 탁 받아서 막 불어버리고 이렇게 될 정도가 아니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연습 많이 하고 뭐 좋습니다. 뭐 새로운 것들도 알고 뭐 자꾸 주변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허락하는 한 이제 좀 이렇게 올려보려고. 근데 아무래도 주중엔 좀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중에는 주식시장과 좀 싸우고, 싸운다는 게 좀 우습지만 주식시장을 잘 건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재충전하고 리플레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오늘처럼 월요일이 되면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시장이랑 또 이렇게 이런 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리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즐겁게 해 보시자고요. 예. 오늘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그냥 그날이 그날 같은 시장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떤 날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날이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말하자면 특징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경기 관련 이런 거, 그다음 백신 수혜주 이런 게 또 오르다가 또 원자재 관련이 오르다. 원자재는 또 그동안 또 오른 것 때문에 오늘 또 공매도도 좀 나오고 그래서 조금 또 제자리 거는 원자재 중에서도 뭐 구리, 철강, 곡물 뭐 다 따로 약간씩 이렇게 결이 달라요. 그래서 뭐 그렇게 또 움직이고 그러다가 보면 또 성장주가 나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성장주가 좀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런 게 앞으로 상당히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주가를 끌고 온 거 보면 5월달에 끌고 온 거 보면 또 공매도 많다고 그래서 주가가 반드시 빠지는 거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공매도 자체가 지금은 어떤 시장이 확실한 방향을 잡혀서 글로 가기 때문에 공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봐도 이 시장이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가 좀 힘든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냥 공매도 하고 또 그게 쇼 커버링 또 일부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지금은 이렇게 수만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당분간이 우리가 구체적인 일정으로 하면 어쨌든가 6월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차적으로 그때까지는 될 수밖에 이렇게 시장에서 빠른 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인데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손해지만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이 성장주를 계속해서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이거 팔아버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가 다시 이제 질문을 드려요. 그럼 그거 팔아서 뭐 사시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움직이는 뭐 보복 소비주 뭐 이런 쪽을 사기도 겁나잖아요. 이거 많이 올라서. 산업군도 보면 만만치 않게 올라 있어요.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 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그것도 이게 10,000원부터 올라온 거 제가 얘기한 10,000원부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 16,500원인데 이것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장주를 팔아서 그걸 사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가격 부담이 생기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뭐 그걸 하려도 좀 겁이 나고 그러면 결국은 성장주를 판다. 그럼 팔아갖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현금이 한 3, 40%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무너지는 시장이라면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30%만 빼놓고 한 70% 현금을 만드시라 막 이렇게 해도 말씀드릴 수 있죠. 장이 나쁠 땐. 근데 지금은 무너지는 장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는 그 조정 이벤트가 그게 생각보다 클까봐 지금 이제 그러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깊고 크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현금을 일부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거지 뭐 다 팔아서 현금만 가지고 있다 이것도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여러분 아시지만 5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조정폭이 깊을까봐 막 이랬는데 우리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우리는 힘들게 했어요. 힘든 게 왜 힘드냐? 작년처럼 시장이 내 생각대로 막 쭉쭉쭉쭉 올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시장이 그렇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 보면 지금 월봉을 보시면요.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7개월째 상승 중이에요. 오늘 이제 마감해서 드디어 7개월째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중이다.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7개월째 상승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그 조정 이벤트가 구체적으로 다음 달에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달 중순경에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기 이런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필수죠. 그건 당연하죠. 7개월을 올랐으니까 시장이 우리는 뭐 각자 갖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실제로 지수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성장주를 다 팔아버린다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제 댓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 팔고 싶은 성장주를 이제 너무 안 올라서 이제 지겨워 죽겠다. 그래서 팔고 싶다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등할 찬스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나 이제 나 팔래요 막 이렇게 얘기가 많아지면 이제 거의 그게 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 그냥 주식만 갖고 있는 분이라면 제가 일부 30%, 40% 현금화 해라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한 현금도 있고 한데 이 성장주군에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이 좀 이제 물려서 지루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팔지 않으면 손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걸 느긋하게 좀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막 뺑뺑 돌아가는 이런 순환의 장을 조금 즐긴다면 좀 웃기지만 좀 우리가 느껴보자. 장이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 여유가 생기셔서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뭐 부분적으로 트레이딩도 일부 하면서 최근에 트레이딩만 이렇게 해도 괜찮은 종목들이 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쫓아가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측한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 2주 동안, 한 보름 동안은 더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에는 또 희망을 좀 걸어봐야죠. 그렇지만 어차피 6월 초 중반까지는 조금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 앞을 좀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끝나고 6월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1차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쫓아가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달은 또 6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6월에서 시장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치료를 맞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지수 변화도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가 벌어지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 또 6월 첫날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